그러면 이제 미국 사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사회복지 역사에서 굉장히 짧은 나라예요. 근데 문제가 영국보다 되게 더 많았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이제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갔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요소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또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주민들이 많다는 거. 이 여러 가지 인종들이 함께 그다음에 도시로 집중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가 또 하나의 지역사회 문제고 지역사회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런 거 1차 대전, 대공황을 겪으면서 또 지역사회의 모습, 지역사회 복지의 모습이 조금 변화가 됐고 빈곤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1970년대에 이때 사회적인 변화를 통해서 또 지역사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타났고 신보수주의를 거치면서 또 지역사회와 관련된 복지 모습들이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나라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도시에 인구가 많이 모여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존에 이제 영국과는 달리 문제가 너무 더 다양했어요. 그런 어떤 빈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민자의 문제, 뭐 인종, 언어, 종교적인 것.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영국 사회와는 그 문제가 더 다양하고 양상이 좀 다르다. 뿐만 아니라 뭐 이런 빈부격차, 생활격차, 뭐 기타 그와 관련돼서 뭐 노동자들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습은 영국 사회의 문제와는 또 뭐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영국보다는 좀 더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도 역시 자선조직협회가 있었죠. 민간 차원에서. 미국은 여태까지 공공복지 얘기한 적 없죠.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공공복지는 아직 안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이민자들이 막 모여서 나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온 분이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좋았는데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자선조직협회를 그대로 가져와서 뭘 한 거죠? 미국의 자선조직협회를 만든 거예요. 민간 활동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선조직협회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자선의 중복을 예방하는 것, 또 빈민을 구호하는 그런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민간 그런 자선 단체들 간의 업무를 조종하는 것. 기관의 조정뿐 아니라 사례회의, 케이스 컨퍼런스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거. 그렇죠? 어, 뭐 이렇게 뭐 기관 간 조정뿐만 아니라 모여서 여러 이제 한 그 지역에 한 A라고 하는 지역에 우회 방문원들이 모여서 각 사례를 같이 논의하고 토론해서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그런 케이스 컨퍼런스가 이제 시작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선조직협회는 뭐 이후에 사회복지기관협의회, 뭐 사회복지협회, 뭐 이렇게 발달했죠. 그 다음에 이 자선조직협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 공동모금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모금에도 이 노력으로 발달하게 됐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제 이게 이들이 우회방문원들이 나가서 하는 빈곤한 사람들을 조사하는 이런 모든 활동이 정말 조사 기술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그죠. 면접 조사. 음. 우리 지금도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그런 뭐 조사할 때 뭐 전화 면접이던 아니면 뭐 실제로 이제 대면 면접이던 간에 면접 조사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방법들, 기술들을 발전시킬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보관 운동 역시 미국에서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민간의 한 축에서. 그래서 제인 아담스가 1889년에 시카고의 헐하우스를 세워서 이제 활발하게 운동을 하셨죠. 주로 이제 이 클럽하우스, 그죠? 우리가 인보관 활동이 뭐였어요? 그 지역사회 주민들의 문화, 의식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모든 활동이라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입법 활동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취업과 관련된 것도 같이 찾아보고 뭐 이런 모든 거. 그래서 빈곤한 사람들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 개입해서 그들의 삶의 조건을 바꾸는 노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 여성과 소년, 소녀 클럽 조직, 보육원 운영, 거리 청소 등 이런 것 같은 지역사회 개선과 뭐 무료 목욕 제공, 뭐 의료 학교, 입법 제한, 뭐 교육 서비스 이런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복지관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인버간 운동과 그다음에 COS가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이제 그런 와중에도 공공복지는 아직 안 나타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1차 대전 이후에 대공황을 겪어요. 1929년에 완전히 이제 주식시장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례 없이 가난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이때 왜 찰리 채플린 영화 보시면 공장에서 일하는 뭐 찰리 채플린이 너무 배고파서 신발을 뭐 삶아 먹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나오지만 너무 그 당시에 그 사회를 희화화시켜서 꼬집어 줬던 거예요. 너무 가난한 미국. 자, 이제는 민간의 노력은 안 돼요. 더 이상 민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나서야 돼요?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전부 모든 사람이 복지 수요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사회보장과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왜? 민간이 못해 더 이상. 이제 그걸 이제 국가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뉴딜 정책을 통해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국가 주도의 사회복지제도를 발전시킨 거죠.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한 방에 아주 모든 거를 해버린 거예요, 미국은. 미국 같은 나라는 계속 공공복지가 없었어요. 그래 민간에서 이런 역할들을 쭉 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이제 민간이 역할을 못하니까 이제 국가가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전혀 국가가 계속적으로 법을 만들고 그런 역사가 굉장히 긴 나라인 영국도 사회보장제도를 1945년에 만들었는데 이 나라는 1930년대 중반에 사회보장제도를 만든 거,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계 최초로. 참 그건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어쨌거나 그만큼 국가의 역할이 이때 너무 절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발전을 하여 왔습니다. 자, 쭉 이제 계속되는 그런 사회 문제는 있었어요. 지역사회에서. 빈곤의 문제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60년대, 70년대 사이에 정말 미국 사회에 계속 큰 이슈는 다르지 않아요. 빈곤의 문제였어요. 빈곤한 사람들, 특히나 이제 흑인들, 인종의 문제에 함께 이게 결부가 되면서 더 막,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된 거죠. 뭐 흑인 폭동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자,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존슨 대통령이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빈곤 문제를 지역사회 복지 정책에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나게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요. 지역사회 내 프로그램을 엄청나게 투입합니다. 그 가운데 만들어진 게 헤드스타트예요. 자, 헤드스타트를 만든 이유가 그거죠. 그 당시에 너무나 이제 그 아이들이 빈곤한 지역에 막 슬럼가에서 막 자라는 아이들이 씻지도 않고 뭐 공부도 안 하고 먹지도 못하고 지들끼리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보니까 범죄율이 그 지역사회에 너무 높은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아이들에게 뭔가 변화를 줘야겠다. 교육도 시키고 제대로 된 어떤 서비스를 줌으로써 이 아이들의 문제를 좀 해결해서 이것이 사회 문제로 발전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라고 시작된 게 헤드스타트거든요. 그래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아동복지다. 그래서 많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한 그런 형태로 시작이 됐고요. 자, 이 당시에 이 헤드스타트를 시작하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어요. AFDC라고 Assistant for Dependent Children, 즉 유보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원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당시에는 미혼모 아이 가정, 한부모 가정을 위한 그런 대대적인 지원을 한 거죠. 또 이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지역사회 내에 이런 행동 프로그램들, 그 주민을 조직화하는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자, 80년대로 넘어오면서 미국 역시 신보수주의의 이념이 확대됐어요. 근데 그 이전에 이제 많은 서비스를 정말 물적, 인적 자원을 대대적으로 투입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신보수주의의 물결은 그거예요. 복지를 축소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많은 복지 수혜자들을 이걸 복지를 축소시키면 이거 어떡하나. 미국 사회가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그래도 어쨌거나 세계적인 흐름상 우리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복지에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보장제도보다는 국가의 역할보다는 민간의 역할을 강조한 거예요. 신보수주의자들이. 그리고 이제 좀 개인의 문제로 많이 돌린 거죠. 이게 적자 생존의 원칙이니까. 그런 논리로 사회복지를 많이 축소하려고 하고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려고 했었죠. 하고 있었죠. 지금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또 중요한 변화라고 보면 지금까지의 쭉 변화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레이건 1981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뭔가 이제 사회복지 철학을 좀 변화시켰어요. 사회복지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국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도 또는 가족, 개인, 지역사회가 모두 책임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국가가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지역사회 안에서 할 수 있게끔 뭔가 이 주정부, 연방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주정부로 그 역할을 막 대폭 이관을 시킨 거고 예산을 삭감한 거죠. 철학 자체도 이제 어, 개인과 가족과 지역사회가 돌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시기에 굉장히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어요.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복지를 수급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복지 서비스를 아니면 급여를 받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간. 예전에는 뭐 한도 끝도 없이 받는 거죠. 내가 문제가 있고 받을 만하면. 하지만 이때는 기간을 제한을 했어요. 1년, 내가 평생 60개월 이상은 급여를 받을 수 없게. 그리고 내가 급여를 받더라도 내가 일할 능력이 있으면 일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기간의 제한이라든지 근로 연계를 한 복지, 이런 식으로 복지 체제를 바꾼 거예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일을 중요시하는 거, 근로를 참여시키는 거, 그래서 복지 급여하고 근로를 연계시키는 이런 사회복지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이런 변화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서 이들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이런 복지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앞서 제가 얘기한 AFDC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문제가 있으면 다 지원받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엄마들이 일 안 해도 생활비를 주니까 또 일을 또 안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건 말도 안 돼. 특히나 이 신자유주의의 물결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신보수주의자들은. 그래서 제도를 변화시켜요. 클린턴 대통령 시기에. 그래서 TANF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Temporary Assistant for Needed Family. 욕구가 있는 가족에 대한 일시적인 원조다. 여기 복지 기간을 제한을 한 거죠. 평생 60개월로 하는 제한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 TANF 제도를 통해서 근로와 연계되어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어요.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할 때만 사회복지 급여를 준다. 생활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복지 제도를 개편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이 되면서 이러한 흐름을 그대로 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을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마련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자활기관 할 때 이 얘기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 나라예요. 그리고 신보수주의적인 경향도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미미해요. 특정 대상, 뭐 특정 서비스에 한하여 있어요. 많은 부분 또 이런 정부, 주정부라든지 민간으로 그 역할을 많이 이양시키고 확대시켰어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지역사회 복지가 또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도 하지만 이제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됐다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요번에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아마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정말 세계 제1의 뭐 부강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 미국이 의료 체계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거, 실제로 의료 가입되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도 되게 필요한 부분은 굉장히 필요합니다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 지역사회 복지는 이제 그런 국가의 역할보다는 지역 안에서, 지방 안에서, 지역 안에서 민간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면서 지역 주민과 펼쳐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 또 그런 측면에서는 그 미국 사회가 굉장히 그런 이념이라든지 그런 성향이 잘 맞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조직 사업 이런 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달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